월요일 시장 진단 시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계속 줄다리기 가운데 실마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홍콩 문제도 그렇고 중국은 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 증시 방향성 중 구체적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6% 턱걸이를 냈고 27년 만에 최저치, 우려감이 꽤 커지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떤 수준으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 설비라든지 또 과잉 투자에 따라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수출 감소가 기업의 투자 위축 그리고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하단이 6%가 위협을 받게 되고요.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GDP 성장률을 2배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6.2% 성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는데요. 오늘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에 뒤에 바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실업 문제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금융 완화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9월달 그 경기 바닥을 치고 서서히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이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려면은 수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발목을 잡는 게 미중 무역 협상이고요. 홍콩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중요한데 1단계는 합의에 도달한다는 최근에 이제 또 보도가 있습니다. 예. APEC에서 두 정상이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까?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큰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괄적 협상보다는 부분적 스몰 딜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합의하기가 어느 때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산 농산물을 2년에 걸쳐서 최대 500억 달러 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에 걸쳐서 1,000만 톤의 대두 수입뿐만 아니라 70만 톤의 그 돼지고기 그리고 70만 톤의 수수를 수입해 주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중국 내 법 제도인 그 위생 식품 검역 조치를 완화시켜주는 문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 문제, 그리고 동물 성장제를 촉진제를 맞은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간에는 아무래도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그 제동을 걸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5월 달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밥상을 찰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이제 위안화의 향방이 굉장히 우리 원화하고도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차트로 7.18 이 정도까지 이제 환율 상승이 됐다가 지금은 7.0 수준으로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가 조금 강세로 진행되는 거죠. 예, 대략 한 7위안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는 분위기인데요. 위안화 전망은 어떠세요? 네,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그 미중 무역 협상과 같이 맞물려 떨어지고 네.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는 아무래도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저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쓸 수밖에 협상과 관련된 협상 그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서서히 절상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와서 그 3년물 국제 수익률과 중국의 3년물 국제 수익률 간의 격차도 많이 축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절상 흐름을 타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위엔화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1달러에 7.04 위엔을 바닥으로 해서 상단은 7.16에서 7.18까지 좀 확대시키면서 좀 유동성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위안화 환율의 하락, 위안화 강세가 우리 시장도 환율의 하락, 원화의 강세를 좀 연동해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9기 4중전회가 이제 오늘 또 시작되는데요. 차기 지도자 관한 얘기도 좀 나오고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아무래도 이번 그 4중 전회 같은 경우에는 네. 당의 그 주석의 임기 그 중반에 열리기 때문에 네. 인사와 관련된 주요 보직들 그리고 당 운영 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수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미 외교나 통상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환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초래되고 있는 홍콩의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 방법도 이번에 토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시 주석의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현재 고위직이 상당 부분 낙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새로운 70년대 간부들을 발탁을 해서 최고 지도부에 입각시키는 문제들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최고 상무위원회 2명의 인물이 등장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그 시진핑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민월이 발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후진타오가 추천한 후추나가 발탁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2027년까지 시진핑이 주도를 하고요. 이후부터는 이런 그 새로운 지도부들이 좀 등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게 과연 이제 권력의 이양이냐, 권력의 강화냐, 요거는 이제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관한 로드맵들이 진행되는 수준이어서요. 경기 상황으로 다시 오면 중국 경기를 어쨌든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혹은 내놓을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1대1로 사업이 난항을 지금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언제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 그 11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아무래도 인터넷과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노인 케어라든지 유아 보육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질 높은 소비를 장려하는 그 운동들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소비 촉진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2022년 베이징과 관련된 동계 올림픽이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고속 전철에 이어서 화물 수송 전용 철도가 이번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무려 1,500위엔을 들여서 1,500km에 달하는 철도가 새로 건설이 되고요. 또 도시 재개발 건설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도시들이 많이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유니콘 기업을 등장시키는 문제, 고용이나 성장이 상당히 빠른 기업인 가젤 기업을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뉴 리더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요. 우리 증시와도 관련이 있는 5G와 관련된 보급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앞당기는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5G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크라우딩 서비스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들도 계속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어느 쪽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중국 증시 여쭤보기 전에 중국의 이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옛날처럼 고성장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랬고요. 예전에 이제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지금 우리가 2% 성장하는데 중국도 그런 수순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 속도가 좀 빨라서 우려를 하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1% 성장을 끌어올린다면 50만에서 한 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예. 현재는 제3차 산업,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1% 성장을 이룬다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GDP가 1.8에서 한 2% 과대평가됐다고 평가하는 이런 그 연구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성장률이 현재 4%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증국 함정 그리고 상상 가능인 그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 둔화는 지속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매년 대졸자 800만 명을 고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5%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속도가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을 경우에 중국의 사회 불안 문제는 여전히 다시 도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는 지표도 사실은 암암리에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중국 증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한 대략 3,000선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흐름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그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 대규모 재정 자극 정책을 썼는데요. 네. 이 때문에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굴뚝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화랑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산업 보조금 문제라든지 지적재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5G 관련된 산업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장 확대와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나타나는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5G 보급과 관련된 전자 그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 정치 계절에 들어갔던 만큼 앞으로 정치적인 그 테마와 맞물려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빠른 상승을 하겠지만 지수 전체적으로는 상승이 더디다는 점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수 자체는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어렵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 중국 증시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중국도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요. 뭐 오죽하면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성성한데도 전임자인 후진타오에 대한 향수들이 막 불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수는 2100선 오늘 이제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앞서 2100선을 회복했고요. 지금은 이제 2100선 또 조금 밑도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코스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이제 함께 좀 바이오들도 올라오면서 상승을 해갑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